사람은 누구나 인생이 생각대로 흘러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행복은 찰나의 순간이었을 뿐 대부분 걱정, 불안, 괴로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의 세 가지 원인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괴로움의 원인 첫 번째, 망상. 망상은 인간을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최대 원인입니다. 망상을 씻어낸다면 괴로움의 99%는 해결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망상은 우리 마음속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망상이란 뭔가 뇌리에 떠올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상을 그려보는 것, 소리내어 말하는 것, 과거를 떠올리거나 미래를 상상하는 등 머릿속에 아른거리는 모든 생각이 망상에 해당됩니다. 업무나 공부로 머리를 쓰는 것도 망상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 또한 망상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죠. 다만 망상에는 무의미한 것과 유의미한 것이 있습니다. 유의미한 것을 불교에서는 올바른 사고라고 하는데요. 목적에 맞게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이 씻어내야 할 대상은 바로 목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무의미한 망상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불쾌한 느낌을 주는 기억을 떠올린다. 앞날을 비관적으로 상상해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 소리, 영상, 말 등 잡념이 머릿속에 떠돌아 집중하지 못한다. 자신을 미움받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해당하는 항목이 있나요? 당신이 이런 망상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쥐기 때문입니다. 망상하는 데는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고 제한도 없으니까요. 혼자서든 누구와 같이 있든 집에서든 밖에서든 심지어 자면서도 망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망상이 마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티끌 같던 망상도 한없이 쌓이다 보면 태산이 되는데요. 이렇게 망상이 마음을 점령하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망상 하나가 자극제가 되어 또 다른 망상이나 감정을 만들어내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예를 들어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떠올리면 당시의 괴로운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실패했다, 능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솟구치면 그 망상의 마음이 반응하여 한층 더 침울해지는 거죠. 따라서 일상을 확 바꾸고 싶다면 우선 망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망상을 라벨링하는 것인데요. 아, 방금 망상에 빠져 있었다. 현실에서 나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 망상한 거구나 라고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실 확인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서 있다, 걷고 있다, 쉬고 있다, 일하고 있다고 말이죠.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망상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망상 상태를 자각할 수 있으면 부정적인 믿음이나 잡념투성이었던 상태로부터 쑥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망상이 떠오르는 즉시 주위를 둘러보며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망상을 떨쳐내고 나면 괴로움의 99%는 사라질 것입니다. 괴로움의 원인 두 번째, 탐욕. 탐욕이란 지나친 욕구에 사로잡힌 마음 상태입니다. 뭐든 지나치게 기대하고 바라는 거죠. 더 많이, 더 빨리. 이것도 저것도 갖고 싶고, 그 사람이 이렇게 뭘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욕구에 사로잡혀 불만을 느끼거나 초조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뭔가에 불만을 느낀다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너무 많이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로 흥미로운 점은 탐욕이 망상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과거라는 망상이 만들어내는 탐욕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에게서 애정을 받지 못했던 과거가 있는 사람은 그 기억, 즉 망상이 남아 있어서 남들에게 애정을 더욱 갈구합니다. 결국 주위 사람에게는 고집 세고 욕심 많고 여유가 없는 성격으로 비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주위에서 멀리하는 이유는 본인도 자각하고 있지 못한 기억에 기반한 탐욕 때문입니다. 만들어진 망상을 바라는 탐욕도 있습니다.
물건, 지위, 과잉 이익 등 원래 없어도 되는 것을 바라는 정신 상태 이른바 욕망입니다. 이런 탐욕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무력인데요. 더 편리하고 더 좋다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게 되면 무심코 갖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망상이 머릿속에 아른거려 수중에 넣지 않으면 불안과 결핍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신상품, 신모델, 업그레이드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갖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만들어진 망상의 욕구로 반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망상에 반응하는 것뿐이다. 필요 없는 탐욕이야 라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망상을 하지 않으면 갖고 싶은 마음도 없어집니다. 그걸 깨닫는다면 저걸 갖게 되어도 망상이 만족할 뿐이지 현실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는다라며 생각을 고칠 수 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더라도 만족을 얻는 일은 한없이 적습니다. 망상 그 자체를 바랄 뿐이기 때문에 무엇을 얻는다 한들 멈추는 법이 없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탐욕은 마음에 병이 든 것과 같습니다. 없어도 되는 것을 바람으로써 줄곧 불만 속에 쌓여 있게 되죠. 이 마음은 자기 자신도 채울 수 없을 뿐더러 민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굳이 없어도 되는 것을 바라며 망상하는 상태를 깨닫고 마음을 다잡아 보세요. 더욱 가치 있는 삶을 바라자고 스스로 다짐해 보는 거죠. 어렵겠지만 그런 생각을 시작하는 것이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괴로움의 원인 세 번째, 분노. 분노란 불쾌감을 느끼는 마음 상태입니다. 업무나 생활에 쫓겨 초조할 때, 상대방과 말이 통하지 않아 화가 날 때, 부조리한 처사에 납득이 가지 않을 때, 불운에 휘말리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분노를 느낍니다. 아마 조금도 분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물론 분노가 좋지 않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머리로는 누구나 알지만 애초에 분노는 감정이라서 생각보다 먼저 옵니다. 그러다 보니 머리로는 아무리 화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해도 순식간에 화가 솟구치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분노는 불합리하다는 점을 실제로 느껴야 합니다. 화를 내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가치가 없다는 의미인데요. 분노에 사로잡히면 일에 집중할 수 없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죠. 간혹 분노를 에너지로 바꾸어 노력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착각일 뿐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열을 내고 있을 뿐이지 집중과는 전혀 다른 상태죠. 분노는 차분하게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분노를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이용하려는 마음의 작용도 조심해야 합니다. 분노로 뭔가를 부정하면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분노에는 이유가 있다. 나의 분노는 정의로움의 발현이다. 이와 같은 생각이죠. 인정 욕구가 작동하여 자신이 인정받은 듯한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니 화를 계속 내게 됩니다. 비판하고 싫은 말을 하고 성질내고 험담하고 주위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굳어져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지나치게 긍정하고 내가 옳다라는 생각도 망상에 해당합니다. 오만함, 거만함, 자존심, 허영심, 우월감, 차별의식, 방심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죠.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존심이 강한 건 좋은 현상이라 착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의미를 지닐 때는 누군가를 돕거나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이바지했을 때, 즉 타인에게 가치가 있을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저 나는 옳다, 나는 뛰어나다라고 생각할 뿐이라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니 역시 망상에 불과한 거죠. 지금까지 괴로움의 3대 원인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 괴로움이 떠오를 때마다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괴로움에 라벨을 붙여라. 불안, 스트레스, 콤플렉스, 불만, 인간관계, 후회, 망설임, 자존심 등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괴로움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세요. 이것을 라벨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라벨링 하는 것만으로 괴로움은 에너지를 잃고 서서히 사라집니다. 고민도, 감정도 이렇게 이름을 붙이니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마음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을 반응의 종류로 분류하면 거의 세 가지로 수렴됩니다. 망상, 탐욕, 분노입니다. 마치 800만 화소의 TV 화면도 기본적으로는 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해 보이는 감정과 고민도 사실은 세 가지 반응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TV에서 삼원색 중 하나만 사라져도 화면의 색감이 달라지고 삼원색이 전부 사라지면 화면이 까맣게 변하는 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상, 탐욕, 분노를 하나씩 지워가다 보면 지금 떠안고 있는 고뇌는 줄어들고 인생이 단순해지며 이윽고 괴로움이 해소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 가지 반응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화가 나기 때문이군 이라고 인식하고 분노라는 라벨을 붙이는 거죠. 그 이상 반응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자체로서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 인식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괴로움을 떠안게 된다면 너무 깊게 생각하지도 그에 맞서지도 말고 먼저 세 가지 반응을 줄여보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마음 상태를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유는 불안, 고민, 괴로움, 후회 등으로 마음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아 늘 초조하다면, 과거에 대한 미련과 후회를 아직도 품고 있다면, 누군가 옆에 있으면 긴장하고 동요한다면, 스스로가 나약하게만 느껴진다면,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늘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마음이라는 배에서 망상, 탐욕, 분노라는 물부터 쓸어내세요. 그러면 배는 경쾌하게 앞으로 나아가 자유의 경지로 향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이 생각대로 흘러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행복은 찰나의 순간이었을 뿐 대부분 걱정, 불안, 괴로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의 세 가지 원인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괴로움의 원인 첫 번째, 망상. 망상은 인간을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최대 원인입니다. 망상을 씻어낸다면 괴로움의 99%는 해결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망상은 우리 마음속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망상이란 뭔가 뇌리에 떠올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상을 그려보는 것, 소리내어 말하는 것, 과거를 떠올리거나 미래를 상상하는 등 머릿속에 아른거리는 모든 생각이 망상에 해당됩니다. 업무나 공부로 머리를 쓰는 것도 망상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 또한 망상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죠. 다만 망상에는 무의미한 것과 유의미한 것이 있습니다. 유의미한 것을 불교에서는 올바른 사고라고 하는데요. 목적에 맞게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이 씻어내야 할 대상은 바로 목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무의미한 망상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불쾌한 느낌을 주는 기억을 떠올린다. 앞날을 비관적으로 상상해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 소리, 영상, 말 등 잡념이 머릿속에 떠돌아 집중하지 못한다. 자신을 미움받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해당하는 항목이 있나요? 당신이 이런 망상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쥐기 때문입니다. 망상하는 데는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고 제한도 없으니까요. 혼자서든 누구와 같이 있든 집에서든 밖에서든 심지어 자면서도 망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망상이 마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티끌 같던 망상도 한없이 쌓이다 보면 태산이 되는데요. 이렇게 망상이 마음을 점령하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망상 하나가 자극제가 되어 또 다른 망상이나 감정을 만들어내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예를 들어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떠올리면
당시의 괴로운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실패했다. 능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솟구치면 그 망상의 마음이 반응하여 한층 더 침울해지는 거죠. 따라서 일상을 확 바꾸고 싶다면 우선 망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망상을 라벨링하는 것인데요. 아, 방금 망상에 빠져 있었다. 현실에서 나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 망상한 거구나 라고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실 확인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서 있다. 걷고 있다. 쉬고 있다. 일하고 있다고 말이죠.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망상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망상 상태를 자각할 수 있으면 부정적인 믿음이나 잡념투성이었던 상태로부터 쑥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망상이 떠오르는 즉시 주위를 둘러보며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망상을 떨쳐내고 나면 괴로움의 99%는 사라질 것입니다. 괴로움의 원인 두 번째, 탐욕. 탐욕이란 지나친 욕구에 사로잡힌 마음 상태입니다. 뭐든 지나치게 기대하고 바라는 거죠. 더 많이, 더 빨리. 이것도 저것도 갖고 싶고, 그 사람이 이렇게 뭘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욕구에 사로잡혀 불만을 느끼거나 초조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뭔가에 불만을 느낀다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너무 많이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로 흥미로운 점은 탐욕이 망상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과거라는 망상이 만들어내는 탐욕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에게서 애정을 받지 못했던 과거가 있는 사람은 그 기억, 즉 망상이 남아 있어서 남들에게 애정을 더욱 갈구합니다. 결국 주위 사람에게는 고집 세고 욕심 많고 여유가 없는 성격으로 비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주위에서 멀리하는 이유는 본인도 자각하고 있지 못한 기억에 기반한 탐욕 때문입니다. 만들어진 망상을 바라는 탐욕도 있습니다. 물건, 지위, 과잉 이익 등 원래 없어도 되는 것을 바라는 정신 상태 이른바 욕망입니다. 이런 탐욕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무력인데요. 더 편리하고 더 좋다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게 되면 무심코 갖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망상이 머릿속에 아른거려 수중에 넣지 않으면 불안과 결핍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신상품, 신모델, 업그레이드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갖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만들어진 망상의 욕구로 반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망상에 반응하는 것뿐이다. 필요 없는 탐욕이야 라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망상을 하지 않으면 갖고 싶은 마음도 없어집니다. 그걸 깨닫는다면 저걸 갖게 되어도 망상이 만족할 뿐이지 현실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는다라며 생각을 고칠 수 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더라도 만족을 얻는 일은 한없이 적습니다. 망상 그 자체를 바랄 뿐이기 때문에 무엇을 얻는다 한들 멈추는 법이 없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탐욕은 마음에 병이 든 것과 같습니다. 없어도 되는 것을 바람으로써 줄곧 불만 속에 쌓여 있게 되죠. 이 마음은 자기 자신도 채울 수 없을 뿐더러 민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굳이 없어도 되는 것을 바라며 망상하는 상태를 깨닫고 마음을 다잡아 보세요. 더욱 가치 있는 삶을 바라자고 스스로 다짐해 보는 거죠. 어렵겠지만 그런 생각을 시작하는 것이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괴로움의 원인 세 번째, 분노. 분노란 불쾌감을 느끼는 마음 상태입니다. 업무나 생활에 쫓겨 초조할 때, 상대방과 말이 통하지 않아 화가 날 때, 부조리한 처사에 납득이 가지 않을 때, 불운에 휘말리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분노를 느낍니다. 아마 조금도 분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물론 분노가 좋지 않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머리로는 누구나 알지만 애초에 분노는 감정이라서 생각보다 먼저 옵니다. 그러다 보니 머리로는 아무리 화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해도 순식간에 화가 솟구치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분노는 불합리하다는 점을 실제로 느껴야 합니다. 화를 내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가치가 없다는 의미인데요. 분노에 사로잡히면 일에 집중할 수 없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죠. 간혹 분노를 에너지로 바꾸어 노력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착각일 뿐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열을 내고 있을 뿐이지 집중과는 전혀 다른 상태죠. 분노는 차분하게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분노를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이용하려는 마음의 작용도 조심해야 합니다. 분노로 뭔가를 부정하면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분노에는 이유가 있다. 나의 분노는 정의로움의 발현이다. 이와 같은 생각이죠. 인정 욕구가 작동하여 자신이 인정받은 듯한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니 화를 계속 내게 됩니다. 비판하고 싫은 말을 하고 성질내고 험담하고 주위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굳어져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지나치게 긍정하고 내가 옳다라는 생각도 망상에 해당합니다. 오만함, 거만함, 자존심, 허영심, 우월감, 차별의식, 방심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죠.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존심이 강한 건 좋은 현상이라 착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의미를 지닐 때는 누군가를 돕거나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이바지했을 때, 즉 타인에게 가치가 있을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저 나는 옳다, 나는 뛰어나다라고 생각할 뿐이라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니 역시 망상에 불과한 거죠. 지금까지 괴로움의 3대 원인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 괴로움이 떠오를 때마다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괴로움에 라벨을 붙여라. 불안, 스트레스, 콤플렉스, 불만, 인간관계, 후회, 망설임, 자존심 등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괴로움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세요. 이것을 라벨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라벨링 하는 것만으로 괴로움은 에너지를 잃고 서서히 사라집니다. 고민도, 감정도 이렇게 이름을 붙이니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마음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을 반응의 종류로 분류하면 거의 3가지로 수렴됩니다. 망상, 탐욕, 분노입니다. 마치 800만 화소의 TV 화면도 기본적으로는 빛의 3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해 보이는 감정과 고민도 사실은 3가지 반응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TV에서 3원색 중 하나만 사라져도 화면의 색감이 달라지고 3원색이 전부 사라지면 화면이 까맣게 변하는 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상, 탐욕, 분노를 하나씩 지워가다 보면 지금 떠안고 있는 고뇌는 줄어들고 인생이 단순해지며 이윽고 괴로움이 해소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3가지 반응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화가 나기 때문이군 이라고 인식하고 분노라는 라벨을 붙이는 거죠. 그 이상 반응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자체로서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 인식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괴로움을 떠안게 된다면 너무 깊게 생각하지도 그에 맞서지도 말고 먼저 3가지 반응을 줄여보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마음 상태를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유는 불안, 고민, 괴로움, 후회 등으로 마음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아 늘 초조하다면, 과거에 대한 미련과 후회를 아직도 품고 있다면, 누군가 옆에 있으면 긴장하고 동요한다면, 스스로가 나약하게만 느껴진다면,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늘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마음이라는 배에서 망상, 탐욕, 분노라는 물부터 쓸어내세요. 그러면 배는 경쾌하게 앞으로 나아가 자유의 경지로 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